여보, 이 여자 누구예요? 그냥 회사 동료야. 이선영 씨, 당신 남편 목 위자료 당신이네요.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 가정 파탄냈으면서. 안녕하세요. 쉼이 있는 공간 추억다방입니다. 이선영 씨는 대학 시절 밴드 동아리에서 만난 장재호 씨와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재호 씨는 대형 광고회사 기획자로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죠. 여보, 오늘 프레젠테이션 어땠어? 잘 됐지? 클라이언트가 완전 만족했어. 우리 선영이 덕분이야. 결혼 초기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즐겼습니다. 재호 씨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선영 씨는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결혼 3년째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딸 봐. 정말 예쁘지? 당연하지. 엄마 닮아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여자야.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는 승진을 위해 더욱 일에 매달렸고 야근과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선영 씨는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며 지쳐갔지만 남편은 집안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와줄 수 있어?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해. 미안.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혼자 갔다 올 수 있지? 선영 씨는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쁘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이유 모를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2년 뒤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네. 드디어 아들. 재호 씨는 기뻐했지만 육아는 여전히 선영 씨의 몫이었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이를 돌보고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는 일상. 선영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결정적인 순간은 가족여행에서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생일을 맞아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떠난 가족여행.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뻤습니다. 여보, 여기 바다 정말 예쁘다. 사진 찍자. 응.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여행 내내 재호 씨에게는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고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누구 전화야? 자꾸 오네. 회사 급한 일이래. 그날 저녁 선영 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또다시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가 왔고 남편이 샤워 중이라 선영 씨가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선영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방금 전화 누구였어? 여자 목소리 같던데. 아, 그냥 거래처 직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선영 씨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선영 씨는 남편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카드 명세서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지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모텔, 레스토랑, 선물 구매. 이게 뭐예요? 이 모텔 결제 내역은? 그건 회식 후에 대리 불러서 집 갈 때까지 잠깐 쉬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인 이지은 씨의 남편으로부터였습니다. 이선영 씨 맞으시죠? 저는 이지은의 남편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당신 남편과 제 아내가 수상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 말은 선영 씨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지은, 남편이 가끔 언급했던 회사 후배, 재능 있는 신입사원이라며 칭찬하던 그 여자. 선영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지은의 남편이 보내준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CCTV 영상,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주말 골프 여행, 함께 탄 차 안에서의 키스 장면까지. 이게 뭐예요? 설명해봐요. 그건 오해야. 그냥 회식 자리에서. 회식에서 키스를 해요? 호텔을 가요? 재호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이지은과 나눈 다정한 통화 내용, 사랑해, 보고 싶어, 아내랑은 이미 끝났어 같은 말들. 알았어, 인정할게. 근데 이미 끝났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미 끝났다고? 얼마나 오래 만난 건데요? 2년 정도. 2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습니다. 선영 씨가 임신해서 힘들어할 때, 출산 후 산후조리로 고생할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해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이혼? 안 돼.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뻔뻔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혼은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재산 분할이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아이들 생각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아빠 밑에서는 못 키워요. 선영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동시에 이지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재호 씨는 화를 냈습니다. 소송?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 관계 다 끝장내겠다는 거지?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끝낸 거예요. 소송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고 변호사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첫 재판날 아침, 선영 씨는 긴장한 마음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도 와 있었고 이지은과 그녀의 변호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람은 왜 안 왔죠? 연락이 안 되네요. 조금 기다려보죠. 재판은 시작됐지만 재호 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선영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재판에 안 나올 사람은 아니었는데.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선영 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선영 씨 맞으십니까? 장재호 씨 배우자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장재호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순간 선영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망? 남편이? 어떻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재호 씨는 재판 당일 새벽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도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 화가 났고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이 죽기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울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와? 아빠 보고 싶어. 선영 씨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사망으로 자동 종결됐지만 이지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선영 씨는
이지은을 상대로 한 소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의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가봅시다.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지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호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저도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장재호 씨한테 속았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했고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지은은 재호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선영 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재호 씨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 가정에 있다는 걸 알고도 유혹했어요.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항소, 재항소가 반복됐고 선영 씨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고 이지은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승소했습니다. 3천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선영 씨에게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이지은은 순순히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결국 이지은의 급여에서 일부가 압류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지 1년 후 선영 씨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지은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구상권 청구? 이지은은 황당하게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장재호도 불륜의 당사자인데 왜 나만 위자료를 내야 하느냐. 남편 몫의 절반은 남편의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더 기가 막힌 건 이지은이 선영 씨뿐만 아니라 두 아이들까지 피고로 지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이에게 아버지 몫의 위자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주장입니다. 구상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 죽었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요? 저 여자가 우리 가정 파괴했는데. 그게 법리상으로는 공동 불법 행위자끼리 책임을 나누는 거라서. 선영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상간녀가 가정을 파괴했는데 왜 피해자인 자신과 아이들이 돈을 내야 한단 말인가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고 선영 씨는 제대로 된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법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억울했지만 판결은 나왔습니다. 선영 씨와 두 아이는 이지은에게 1,500만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받았으니 결국 절반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법이에요? 더 화가 난 건 이지은의 태도였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이지은은 선영 씨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법이 그렇게 정한 거니까. 애들 간식이나 사주세요.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선영 씨는 눈물을 참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당신 1,000벌 받을 거예요. 1,000벌. 그건 당신 남편이 받았잖아요. 혼자 죽어서. 이지은은 그렇게 돈을 받아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선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선영 씨는 문득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노트북을 켜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남편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큰딸의 생일이었습니다. 노트북이 열렸고 선영 씨는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게 녹음 파일. 남편 재호 씨가 남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파일 제목은 미안하다, 선영아였습니다.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영아,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이지은한테 완전히 놀아난 거야.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재호 씨는 이지은과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지은이 먼저 접근했고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지은은 나한테만 접근한 게 아니었어. 회사 부장님들한테도 똑같이 했어. 승진하려고. 나는 그냥 그중 한 명이었던 거야. 이지은은 계획적으로 기혼 남성들에게 접근해왔다는 겁니다. 재호 씨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도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로 결심한 건 이지은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나를 협박했어. 이혼 안 하면 회사에 다 폭로하겠다고.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협박. 그럼 녹음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내가 가진 회사 기밀 자료들을 빼돌렸어. 그리고 그걸로 나를 협박했지. 만약 이혼 안 하고 관계 정리하면 회사에 횡령 누명을 씌우겠다고 했어. 증거도 조작해놨대. 나는 겁이 났어. 그럼 당신은 선영아, 미안해. 나는 너무 비겁했어. 이지은한테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하지만 이 녹음이 언젠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래. 이지은은 악마야.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는 이지은과 나눴던 대화들도 몰래 녹음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지은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빠 이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회사에서 오빠 명의로 빼돌린 자료들 있잖아. 그거 다 고발할 거야. 지은아, 제발 그러지 마. 나 정말 곤란해져. 그럼 당장 이혼해. 아니면 오빠 인생 끝이야. 이지은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재호 씨를 이용했던 겁니다. 승진을 위해, 그리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랑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분노했습니다. 이 녹음 이걸로 다시 싸울 수 있어. 선영 씨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눈을 빛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지은의 협박 계획적 접근 다 여기 담겨 있잖아요. 이걸로 구상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지은을 형사 고소할 수도 있어요. 협박죄 사기죄로요. 선영 씨는 다시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무기로. 선영 씨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구상권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둘째, 이지은에 대한 형사 고소. 재심은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해요. 이 녹음 파일은 명백히 새로운 증거죠. 그리고 형사 고소는 협박과 사기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재심 청구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동시에 경찰서에 이지은을 협박죄와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지은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뭐? 재심? 고소? 무슨 소리예요? 이선영 씨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대요. 장재호 씨가 남긴 녹음 파일이라는데. 녹음? 그게 뭔데? 이지은은 재호 씨가 녹음을 해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급히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했지만 녹음 내용이 명확한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심 재판 날,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피고 이지은은 망인 장재호를 계획적으로 협박했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이지은의 협박하는 목소리, 재호 씨의 고통스러운 대답,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녹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미 감정을 받았습니다. 조작이나 편집 흔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은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상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 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은 선영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이지은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한다. 이겼다. 1,500만 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이지은이 받아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 고소건도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지은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협박한 적 없어요. 그냥 연인 사이의 대화였을 뿐이에요. 녹음에는 명백히 협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 기밀 자료로 협박했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지은은 재호 씨 말고도 다른 기혼 남성 2명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모두 회사 임원급이었고 모두에게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이지은 씨 협박죄와 사기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지은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녹음 내용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그녀는 즉시 해고됐습니다. 승진을 위해 불륜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를 해고할 수는 없어요. 부당해고예요. 취업 규칙 위반입니다. 회사 내 불륜, 기밀 유출, 협박 행위 모두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지은은 일자리를 잃었고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 이지은은 협박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고의적으로 기혼 남성을 협박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지은은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전과자가 됐고 직장도 잃었고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정신적 피해, 아이들의 트라우마, 모든 걸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선영 씨는 이지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원. 위자료와는 별도로 가정 파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아이들의 심리 치료비,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이지은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어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피고 이지은은 원고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 1억 원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지은은 당장 돈이 없어서 월급에서 강제 압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장을 잃은 상태. 결국 그녀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갚을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지은은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이미 이혼을 요구한 상태였고 혼자 남게 됐습니다. 한편 선영 씨는 받은 돈으로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생각하면 덜 슬퍼. 그래, 우리 딸. 천천히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흘러 선영 씨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이지은에게서 받은 배상금을 미천으로 삼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겁니다. 선영아, 카페 정말 예쁘다.
대박 날 것 같아. 고마워. 이제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카페는 곧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영 씨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서비스 덕분이었습니다. 두 아이도 주말이면 엄마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그 여자는 바로 이지은이었습니다. 선영 씨, 당신이 왜 여기 와요?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악마였다는 거. 선영 씨는 이지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사과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보면 남편 생각나서 기분 나빠요. 네. 알겠어요. 이지은은 그렇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그녀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몇 년 후, 큰딸은 중학생이 됐고 작은 아들도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장래희망 정했어. 변호사 할래. 변호사? 왜?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선영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우리 딸 꼭 좋은 변호사 되자. 선영 씨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의 외도,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상간녀의 뻔뻔한 소송. 하지만 선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아냈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